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영태TV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8월 15일입니다. 75주년 광복절입니다. 1945년도 8월 15일 광복절, 참 감개무량합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훌륭한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건국 대통령을 맞았고 또 박정희 대통령을 맞음으로써 결국 우리나라는 건국과 아울러 산업화를 이루고 압축 성장을 통해서 오늘날의 번영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지금? 이번에는 조선일보 그 논설고문이 강천석 논설고문이 한번 그 쓴 글이 하나 있는데요. 민심이 이르면 공수처가 10개라도 택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10개 만들어도 퇴임 대통령 못 지켜, 이런 제하의 글을 썼습니다. 아주 주옥 같은 글 같고 명심보감하는 글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강천석 논설위원의 이 말은 말 따로 행동 따로 해가지고 이 위선의 정치가 판을 치는데 이 구멍에 자기가 판을 치는 그 구멍에 자기들이 빠질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중심적 이데아로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좋은 말을 했는데요. 민심은 대통령 갑옷이라고 그랬습니다. 대통령이 갑옷, 화살로부터 맞고 칼부터 안 칼을 맞아도 다치지 않는 이 갑옷, 이 갑옷이, 민심이 바로 대통령의 갑옷인데 그 갑옷이 사라지면은 대통령 민심이 사라지면 대통령은 뻘거벗은 임금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로 시작하는 겁니다. 재임 중에 대통령은 대통령답게 만들어주고 퇴임 후에는 대통령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은 뭐냐? 바로 민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퇴임한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 지지가 하늘을 찌를 듯 했다면 이 정권이 살아서는 감옥 밖으로 나올 엄두도 내지 마라 하면서 20년 이상 징역을 선고하고 발 뻗고 잘 수 있었겠습니까? 민심을 잃으면 대검찰청 위에 공수처를 100개 만들어도 10개, 20개 아니라 뭐 1000개를 만들어도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관례대로, 민심의 관례대로 정해진 길로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수처 100개 만들어 보세요. 민심이 따라주지 않으면 자기가 임명한 공수처장이라 하더라도 바로 민심을 등에 업고 칼을 딱 돌린다는 것, 그걸 잘 알아야죠. 바로 그 말입니다. 지금 청와대 신복들이요, 내각과 여당 내 깔아놓은 복심들, 정보수사결에 심은 수하들, 민심을 살피라고 월급 주는 자리 아닙니까? 그 자리들이. 근데 돌아왔다가도 떠나고 떠났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게 민심인데, 정책 역시 때로는 성공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민심에게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태도가 의연하게 비춰야 되는데 그런 것이 지금 없습니다. 국민이 숨이 가빠할 때마다 대통령이 태평성대를 읊조립니다. 요 며칠 전에 봤죠. 집값 때문에 지금 미치고 환장하겠는데, 집값이 안정세로 돌았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염장을 질렀다고 국민들이 더 화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국민이 숨이 가빠할 때마다 대통령이 태평성대다를 자꾸 읊조린다면 이건 문제가 좀 있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지적입니다. 어저께 여론조사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30%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가 39%입니다. 잘 못하고 있다가 한 38% 정도 돼야 되는데 53%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에서요, 잘못하고 있다가 53% 나오면 그거는 레임덕 중간 마지막 터미널 스테이지입니다. 마지막 고속버스 터미널입니다. 취임 후에 최저치라고 하지요. 이 난리통에도 대통령 곁을 지키는 사람들 여전히 있다는 게 참 우선 놀랐습니다. 같은 편들이 보통 경우는 다 떠나는데 안 떠나고 또 있더라고요. 의리가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더 놀랍기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도요, 민심을 도둑맞은 양 부산을 떨어대는 사람들, 그 주변 사람들 모습입니다. 제 발로 가출한 민심이란 걸 아직도 잘 모릅니다. 8월 말 9월 초면 집값이 꺾인다고 난립니다. 호언장담합니다. 그렇게 되면 오죽 좋겠습니까? 집값이 꺾여서 원위치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청주집과 강남집을 오락가락한 비서실장, 국민을 화나겠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무주택자가 됐습니다. 두 집 중 한 채를 처분한다면 팔리지 않은 비싼 가격에 내놨다 슬그머니 걷어들인 전 민정수석 놀림감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떠났습니다. 다른 공직자의 다주택 처분 동의한 사람들 입이 10개 있어도 뭐 할 말이 없죠. 맨 처음 청와대에서 그 말이 나왔다니까 뭐 다주택이니 뭐 1주택이고 2주택이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그게. 아니 집 두 채 있으면 뭐가 어떻다는 거예요 그게. 예? 집 두 채 있고 집 한 채 있고 저기 땅이 있으면 그거 뭐 하는 겁니까 그거. 이해찬 씨는 집 한 채 있고 땅이 좀 뭐가 있다는 거 언론에 나왔잖아요. 그건 뭡니까? 이해찬 씨는 괜찮고 집 두 채 어떻게 하다 집 두 채 있는 사람 그 사람 이거 돼야 됩니까? 아니 이 대한민국 헌법하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하에서 집 두 채니 한 채니 그걸 꺼내 들었던 자체가 그게 웃기는 일 아닙니까 그게. 에? 그게 싸움 붙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장치물입니까 뭡니까? 아니 다른 공직자의 다주택도 처분을 독려하고 아니 지가 집 한 개면 되지. 그럼 다른 사람이 두 개 있거나 세 개 있거나 100개를 가졌더나 그럼 왜 난리를 치고 있어요. 예? 가격이 오르지 않을 집을 보유하고 가격이 오를 집은 팔아야 한다는 걸 공직 채용의 기준으로 삼는 나라가 한국 말고 또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지금 이 강천석 논설고문은 기가 막혀 합니다. 이 정권 어느 누가 이런 원칙으로 세상을 한 번이라도 살아봤나? 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 있는 사람은 괜찮습니까 그러면? 땅하고 집 있는 사람만 문제가 되는 겁니까? 또 땅이나 집이나 그건 국민들이 알아서 자기네들이 노력의 성과물로 줄인 배를 줄이고 머리를 쓰고 대출을 받고 고생하고 해가지고들 마련한 재산들이에요. 그 왜 재산들 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게 뭐 도둑질한 겁니까? 무슨 남의 걸 뺏은 겁니까? 왜들 그것 가지고 편을 가르게 만들려고 그래요? 싸움 갈등시키고 말이죠. 국민을 여러 가지 조각으로 착착 자르고 내가지고 큰 조각은 내 편으로 삼고 작은 조각을 희생양으로 삼아가지고 그냥 내동댕이 치고 또 장기 집권을 향해서 다수파 공작하고 뭐 이 사회 모든 각 부분을 서로 대립시켜가지고 그냥 싸움으로 해가지고 이익을 보기 위한 그러한 사고를 했다면은 이거는 아마도 큰 탈이 날 겁니다. 부동산에서 탈이 크게 났습니다. 제 집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사이에 내 집 갖고 싶은 사람을 계산에 빠뜨린 겁니다. 아니 내가 집을 갖고 싶어 하는데 그 하는 사람 국가에서 해줘야 될 거는 대출을 좀 많이 해줘가지고 집을 쉽게 살 수 있도록 사다리를 만들어줘야지. 그건 안 하고 엄하게 말이야 집이 있는 자 없는 자에서 싸움 붙여가지고 하려고. 또 전세, 또 월세, 임대차, 임대하고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그 둘이는 서로 도와가면서 사는 공생관계입니다. 어떻게 그런 공생관계라는 것을 잘 모릅니까? 그럼 서로가 이해하면서 서로 나가는 그런 기준으로 가야 되는 걸 이걸 마치 갈등 관계를 일으키게 해가지고 이 참 이제 문제입니다. 이 나라 이 정권이 문제입니다. 이 정권이 문제예요. 네. 민주주의는 선거로 뽑은 권력하고 선거로 뽑지 않은 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이 기초가 된다고 합니다. 대통령과 국회가 선거로 뽑히지 않는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지배하게 되면 소수가 말살됩니다. 다수 독재가 탄생합니다. 축구는 11명이 하는 게임이죠. 심판들이 어느 한 팀의 선수로 가세하면 불공정 경기가 아니라 축구가 아니 되는 축구가 됩니다. 대통령을 지키는 마지막 갑옷은 민심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대통령이 민심에 따라 움직여야지 자기 편 따라 움직이다는 그 편이 누굽니까? 대한민국 국민이죠. 그들도 나중에 민심의 흐름 속에 이렇게 용해돼 버립니다. 대통령을 둘러싼 누구 하나 문제는 대통령입니다 라고 입도 뻥긋도 못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보복은 반복되는 그런 운명입니다. 운명의 실타래는 결국 이번에도 이렇게 풀려가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30대로 폭락했습니다. 이 다음 주에는 조금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줄곧 폭락의 길로 가겠죠.
이제 이 스테이트에서 이제 다 내려올 때까지 다 내려온 것 같습니다. 자, 이쯤에서 새로운 갑옷, 민심에 부응하는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어쩌면 이 정권에서는 그런 민심의 갑옷을 갖다가 가르쳐주는, 대통령에게 귀띔해주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까?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